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감정이 정화되지 않으면요, 비슷한 상황과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과 결과와 인생의 시련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깨끗한 물로, 정수기로 물을 정화하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탁하고 더러워진 물은 나와 또 그 누군가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슬픈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정화는 매우 중요한데요. 감정을 정화하려면은 기억을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저는 전직 요가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요가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가는 다이어트, 몸매 좋은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가 아니라 달리기, 클라이밍, 수상스키, 헬스,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습관을 통해서 일부러 그 감정을 일깨우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흐름,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 순간, 상황, 아주 매우 짧은 순간에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20년 동안, 30년 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의 습관, 마음의 습관이 어떤 트리거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자, 마음속 안에 있는 거, 내 뇌에 있는 거, 내 감정 안에 있는 거, 내 심장 차크라 안에 있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없이는 깨닫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싱잉볼처럼, 종소리처럼 진동으로 내 안에 있는 거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에너지잖아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분산시키고 집중시키면서 마음의 흐름도 깨닫게 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무엇이 탁해져 있고 정화가 안 됐고 부정적인 게 올라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정화를 해야 돼요. 정수기 물처럼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깨닫는 농도가 짙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에 계속 주파수를 맞춘 상태로 피지컬한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움직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을 잠재된 상태로 운동을 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고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깨닫고 또 그 정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정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대부분의 어른들, 50대, 60대 분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보면은 여전히 7살 아이 같고 여전히 20살, 10살, 30살에서 인격적인 성장을 단 한 걸음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보 후퇴, 2보 후퇴 하면서 마음의 문은 더욱더 작아지고요. 마음의 크기는 물 한 잔이 들어가는 물병 정도로, 컵 사이즈 정도로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컵에 따라진 물은 자기 스스로 마시기에도 충분한 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담기에도 너무너무 작은 그릇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일수록 인간의 지혜는 증폭이 돼야만 할 텐데 왜 마음의 크기는 계속 작아져만 갈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혹은 제가 누군가가 정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시간이 흘렀다고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고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의식의 흐름에는 무엇이 있고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누군가에게 혹은 나 스스로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요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말과 말을 주고받았으며 그 중요했다고 믿는 사건 안에는 어떤 실수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이 깨달음을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내 몸 밖에 이 세상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엘리베이터 딱 눌러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을 마주치고 소리를 듣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회사에 일하고 학교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중심인데 내 중심에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집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캐릭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해지고 나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부의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감정의 정화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데 외부에 있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를 익숙하다고 그런 것만 하게 되면은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리고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수천 개의 상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천 개의 상자가 있어요. 어떤 상자를 열었더니 랜덤 박스에 뭐 선물이 있고 초콜릿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랜덤 박스에는 아픔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랜덤 박스에는 소중했던 순간이 기억에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랜덤 박스에는 돈이라는 관념,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 박스를 하나하나씩 열어봐야 합니다.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감정은 너무너무 주관적인 건데 그 감정을 랜덤 박스를 열어보듯이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인 거고 눈을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눈을 떠야지 보이는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공기처럼 말이죠. 근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도 무언가가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명체고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프고 상처받으면서 그 안에 탁하고 불순한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얼굴에도 이제 드러나겠죠. 여러분이 어떤 시간과 순간을 살았었는지 여러분의 얼굴과 행동, 말투, 인상, 느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형 수술로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품격, 인격은 몸에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이 왜 되어야만 하는가? 스스로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과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숙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과정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성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맞지만 물컵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차리고 진동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와요. 혼잣말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듣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뱉어내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은, 핵심 감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감정적인 사람인가요? 이성적인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된 것 같나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가야 합니다. 네. 이 세상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나를 안다고 착각하면서 믿고 사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나는 계속 변하고 또 계속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을 매일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식물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마를 때도 있고요. 바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햇빛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물이 너무 많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식물의 상태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은 식물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겠지만, 식물의 상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물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우월하고 과학적이고 첨단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식물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식물은 말하지 않으니까. 너가 배고픈지 너가 햇빛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생명체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떨어진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동물이고 영혼이 있는 고차원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식물보다 더 어려워요. 내가 주파수를 하나의 식물과도 맞추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안에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한데, 내가 살아왔던 시간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그 에너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일단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사람, 그 교감을, 시그널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눈을 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제 심장에서, 심장 차크라에서 영혼으로 교감하면서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말하는 것을, 멘트를 적거나 순서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머릿속에 흘러오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명상처럼, 소리처럼, 자연처럼. 그래서 즉흥적이고 전달력이 강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을 감고 들으면은 일단은 시각을 차단하니까 조금 더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분명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슨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런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나는 부가적인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은 나는 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는 단순하게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돈에 부여한 의미, 내가 그 사람과 일에 부여한 의미, 내가 그 직장과 대학과 공부에 부여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그만큼 강할수록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여러분 본인들만의 이유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기본의 단계, 기초의 단계. 식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식물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식물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줬어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썩었습니다, 뿌리가.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식물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달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사랑한다는 건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근데 그것을 질문을 자기 스스로한테 돌려볼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내가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한테 햇빛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한테 휴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언제 즐거운지를 나조차도 모르고, 내가 언제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는지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쫙 깔고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사랑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나를 아는 거, 그리고 나서 타인한테 적용해서 타인에게도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즐거운 거를 해줄 수 있겠죠. 아무쪼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감정 정화,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꼭 명상이나 어떤 요가나 지하철에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상관이 없다. 단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와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다. 감정을 확인하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나 지금 기분이 어떠하지? 내 지금 기분에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나는 양가 감정을 느끼네. 오늘은 5개의 감정을 한 번에 느껴. 왜 그렇지? 어떤 것 때문일까?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질문해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